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주제는 성형비용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가능한가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일하다 보면 당연히 채무 발생 원인이야 다양하고 한데 성형도 심심찮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성형이라고 하면 성형 자체도 있지만 치료 목적의 성형도 있을 것이고 피부 미용 혹은 다이어트, 치료 이렇게까지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유년 시절부터 외모적인 비하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이런 부분을 심하게 당하셨고 그로 인한 이제 우울증이 계속 심화됐던 분이에요. 근데 성장 과정에 따돌림을 당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폭식이 이제 이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만큼 악순환이 반복되던 과정 중에 외모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계속적인 취업이 안 되니까 차라리 지방 흡입이나 폭식을 방지하기 위한 위절제술이라던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외모가 좀 더 나아지면 취업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카드로 성형외과나 지방 흡입술 이런 의학적인 시술을 받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축된 삶을 좀 탈피를 해보고자 네.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척추측만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활치료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성형으로 인한 채무 초과야? 이러면은 좀 안 좋게만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저런 부분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 사건에서 처리도 좀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성형, 그러니까 피부 미용이 치료 목적이 아닌 이상은 청산가치,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을 재산으로 반영해서 그 이상의 변제 계획안을 이행하라는 보정 공고가 송달이 계속 됐었고요. 이 채무자분이 왜 이렇게까지 성형이나 피부 미용에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적으로 증빙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형 목적, 외모를 좀 더 예뻐지고 날씬해 보이기 위한 비용으로 쓴 비용만큼은 법원의 일부 재산 반영을 이제 권고한 부분을 이행했고요. 대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료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 이런 부분을 추가 증빙해서 오히려 1인 생계비에 추가 의료비까지 인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성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성형의 이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청산가치 반영이라든지 보정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보정서를 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문구잖아요. 네네네. 만일 도박자금,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쭉 있고 성형 목적의 의료비 등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법원에서 정형적인 문구로 보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형을 하기 위한 의료비는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말씀드린 사례에서처럼 성형을 한 부분이 이만큼 있더라도 거기서 정말 성형만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치료 목적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후자라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증빙을 내서 청산가치에 너무 많이 반영되는 일은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변제율이 20%가 안 되는 내용으로 이제 인가를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1인 생계비에 이제 의료비,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돼서 48만 1,000원씩 3년 변제하고 원금 기준 18% 상환을 하고요. 또 7,600만 원 이상의 원금과 이제 이자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인가 결정까지 허가되었습니다.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더라도 일부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개인회생 변제 3년을 통해서 그 이상을 변제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변제금에는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좀 부적절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채무 원인도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청산가치에 반영될 부분, 문제될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나눠서 끝까지 다툰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 목적을 위한 시술권을 고액으로 결제를 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토피라던가 심한 건선, 뭐 이런 피부 질환을 위한 치료 목적의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의사 소견이나 증빙자료 보완해서 청산가치 반영을 피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무조건적인 성형이나 피부과 시술 비용 등이 혹시라도 문제가 돼서 사건이 안 되실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형 비용으로 인한 채무 발생 사례를 소개해 봤는데요. 채무 원인이 어떻든 결국은 잘 찾아보면 해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시다 보면 해결점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상담하시다가 네. 성형하셔가지고 못 알아보신 사례가 있잖아요. 저희가 서류를 안내해 드려서 구비할 때 부채증명서 발급을 하다 보니까 신분증을 이제 요청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신 분과 신분증 사본의 얼굴이 너무 다르셔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더니 하기 전입니다 막 이러셔서 그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잘 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그분도 너무 개인의 생이 잘 되셔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성형 이후에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시고 있다라고 후기도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법원에 내지는 않으니까요. 네, 법원에 내지는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필요한 거지. 네네. 네, 문제 없습니다.